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AI, 즉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스며들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AI의 역사, 그리고 작동 원리, 그리고 또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 시간에는 AI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일상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0년대에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천재 수학자가 컴퓨터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AI와 관련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들은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고, 그리고 또 컴퓨터가 인간의 논리적 사고를 흉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70년대 넘어오면서 기술이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특정한 패턴을 인식하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AI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들이 다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AI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2000년대에는 이것보다 좀 더 나은 방식의 인공지능 기술들이 필요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바로 딥러닝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2010년이 되면서 시리, 코타나 이런 가상 비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의 기대치는 충분히 채워지진 않았지만 AI가 우리 일상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가까운 현재, 가까운 시간에 2021년에는 이제 GPT,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 생성형 AI 기술들은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해서 사람들의 일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또 새로운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한 혁신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날 AI는 어디에서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가상 비서부터 시작해서 번역, 그리고 또 추천 알고리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훨씬 더 한 단계 또 레벨업 시켜주는 사건이 생기죠. 그게 바로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뉴스 요약을 하거나 이메일을 작성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달2라고 하는 모델도 있죠. 이 달2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은 역시 오픈 AI가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잘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것 중에 이 위스퍼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위스퍼라는 건 인터넷에서 수집된 다국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되어져 있는 자동 음성 인식 시스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말을 하면 그 말을 잘 받아 써주는 애가 바로 이 위스퍼라고 하는 애인데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어떤 언어로 얘기를 하더라도 이걸 동시에 이해하고 변환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처럼 AI는 이제 단순히 생산성을 조금 높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또 각각 개인들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1950년대에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논문을 내면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튜링 테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대화를 일정 시간 동안 나눴을 때 앞에 있는 게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구별을 못하면 이건 인공지능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테스트로 튜링 테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AI가 특정 규칙과 패턴만을 지정을 한다. 그렇게 해도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특징과 패턴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로 사람에 대한 대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를 현재에도 여전히 AI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AI가 얼마나 사람과 유사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기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이 존 설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야기한 중국어 방론증이라고 하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나는 중국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중국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중국어로 얘기했을 때 그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네, 그 사람이 중국어를 이제 하나씩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건 뭐냐면 지능과 지식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중국어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식이지만 어떤 패턴에 의해서 그것을 대답을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지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컴퓨터라는 건 네,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는 못해도 어떤 패턴에 맞춰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보통 이 중국어 방론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쪽으로 AI는 네,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의 AI는 특정한 패턴을 분석하고 적절한 반응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뛰어나지만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거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자,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데이터라는 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요? 네,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건 바로 인터넷의 등장부터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일반인들이 폭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2000년대부터였습니다. 이때부터 쌓여있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 AI는 바로 학습하고 그리고 발전되어 오는 거죠. 여기서 데이터는 일종의 AI의 연료 혹은 AI의 석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청취 데이터를 분석을 해봅니다.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보면 사람들이 주로 어떤 곡을 많이 듣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곡을 건너뛰는지 이런 정보들을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편향된 경우도 있는데요. 특정 데이터 위주로만 학습을 하면 결과물 자체도 완전히 한쪽으로 편향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I에서 더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지만 양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품질 그리고 충분한 다양성이 있어야 AI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패턴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링크드인 같은 데다가 자기 이력서도 올리고요. 이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산업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네트워크를 추천해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링크드인 자체도 사용자들에게 좀 더 적합한 정보들을 추천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예로는 스마트 홈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학습해서 에너지의 소비를 최적화하거나 집안의 온도와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AI는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네,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월드컵 시즌이 다가오면 네, 특정 국가의 유니폼 판매량이 급증하죠. 네, 그러면은 지금 월드컵이 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마케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음식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네, AI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네, 메뉴나 아니면은 또 거기에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들도 분석해서 서비스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AI는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냥 사람들의 경험을 더욱 개선하고 있다. 자, 기계학습이라고 얘기하는 이 머신러닝은 네, 데이터를 학습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핵심 기술인데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감독학습, 비감독학습, 그리고 강학습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르게 얘기할 때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감독학습은 정답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 AI가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자, 비지도학습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걸 패턴을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보상,
처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정확하게는 뭔가 잘했을 때 보상을 주고 그리고 이 보상이 나온 인과관계를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체스 게임에서 AI는 경기를 통해서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전략을 점점 개선해 나가죠. 이 과정에서 AI는 스스로 학습하면서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는 경기 쪽으로 강화시켜 나가다 보면 결국 이기는 경기만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자, 딥러닝은 사람의 뇌 구조를 모방한 신경망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거하고 비슷하게 신경망 기술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 딥러닝 기술은 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많으면 그 성능이 좋아지고 이 좋아진 성능 때문에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그리고 자율주행차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는 딥러닝과 함께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자연어 처리는 AI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기술 때문에 우리는 이제 컴퓨터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면 오늘 날씨에 대해서 찾아서 아주 단순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챗GPT가 나오면서 오늘 날씨는 이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이런 거 입어보는 건 어떠세요? 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I는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그리고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하이 집합의 기술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때는 그냥 다 AI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기계학습, 딥러닝 그리고 또 자연어 처리 또 다른 분야라면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영역도 있고요. 이런 영역들이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또 각각의 특징만큼이나 고유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각각의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단순한 예로 하나를 설명해 드리면 이제 분류 알고리즘, 뭔가를 이렇게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메일의 스팸 필터링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이메일 서비스에서 요즘에 정크 메일을 따로 분류해 주죠. 그런 기술도 역시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특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값을 예측할 때 사용되는 게 회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회귀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면 부동산 앱에서 집값을 예측하는 등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이 비슷한 음악 취향들이 있으면 비슷하게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배달 경로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따뜻한 음식을 배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AI 알고리즘은 우리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그리고 또 인터넷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정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가전제품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사람들의 경험을 개선하게끔 하는데 AI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에 우유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사람에게 알려주고요. 필요하다면 자동으로 주문을 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사람이 좀 더 사람답게 사는 곳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많은 부분을 AI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미래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강의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려면 마이크로소프트 AI 스킬 내비게이터의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세부 내용을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